여름마다 축구의 세계는 이적 사건들로 활기를 띠게 된다. 칭찬받는 것도 있고 비난받는 것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양들이 뒤엉킨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의미 없는 10개의 이적이나 잠재적인 이적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카이 해버츠부터 어찌된 일인지 아스널은 골을 넣기 어렵고 현재 스트라이커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수를 사기 위해 6,500만 파운드의 막대한 돈을 지출했다. 솔직하게 말해 허버츠의 득점 기술은 여전히 원하고 그가 명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한다. 사실 아무도 진정한 해버츠 선수가 무엇인지, 첼시가 그에게 지불한 7,5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허버츠가 현재 아스널의 스트라이커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것을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사실 당신은 지난 시즌 팀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에밀 스미스 로우 같은 사람들을 능가했나요? 믿기 어렵네요. 아스날은 수비라인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는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허버츠에 대한 지출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남아있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신 속에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는 또 다른 이적을 보라. 루카스 에르난데스, 그의 이적설이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선수. 이번 이적에서 유일하게 타당한 부분은 프랑스인이라는 PSG의 바람인 것 같다. 하지만 부상 위험이 높은 수비수에게 5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쓰고 1년 계약을 남겨둔 이유가 충분할까요? 그가 무릎인대 파열로 겨우 회복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물론 루카스가 건강할 때는 최전방 수비수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4년을 보낸 동안 그는 50% 이상의 경기에 출전했다. 다른 많은 좋은 수비 선택으로 PSG는 루카스를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5천만 유로를 걸었던 높은 베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이 피드백을 주기 전에 우리가 다음 이적을 목록에 제시할 때 우리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사실 벨링햄의 마드리드로의 이적은 많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첫째, 그와 같은 어린 선수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이적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붉은 보도 지점이 있다. 마드리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우렐리엔 투우 아메니와 에두아르도 카마빈가라는 두 명의 젊은 미드필더와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계약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루커 모드리치과 토니 크로스의 경력 듀오도 1년 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미루어 볼 때 벨링엄은 현재 마드리드에 합류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 팀들 간의 미드필더 경쟁은 또한 이 이적 사건이 벨링엄이 잦은 출전에 대한 열망과 일치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대로 만약 그가 리버풀을 선택한다면 그는 그들의 미드필더의 지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마드리드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 벨링엄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연인들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한 이적 사건이 있습니다. 루벤 네베스가 아릴랄로 이적한 사건이죠.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는 주목할 만한 재능이라고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데 크게 관여했지만 안타깝게도 스페인 챔피언은 그와 계약할 충분한 돈이 없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도 있다. 하지만 최전방 미드필더로서의 네베스의 기량과 기량으로 볼 때 그가 유럽을 떠나 아릴랄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유감스럽다. 목록에 있는 다음 이적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충격적이고 불합리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우리는 현대 축구에서 흔치 않은 특징인 충성을 보여주는 재능 있는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토날리 같은 재능 있는 선수가 자신의 구단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불행하게도 AC 밀란은 새로운 감독 하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록 토날리가 AC 밀란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지만 구단주들은 그를 인테르나치오날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히 밀란은 이 젊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3,5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대답을 하지 않는 질문이다. 토날리는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으며
같은 도시의 라이벌에게 그를 매각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선택일 뿐이다. 인터 밀란이 토날리의 재능을 최대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날리는 자신의 이적 소식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는 그가 AC 밀란의 최고위 선수 중 한 명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왔고 구단에 대한 그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그의 비상한 기량을 고려할 때 그를 매각하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다. 그는 그의 경력이 몇 년 더 남았고 밀란은 그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유지해야 했다. 불행하게도 뉴캐슬로의 이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밀란이 토날리가 팀에 계속 줄 수 있는 기여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유감스럽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얼마면 충분하냐는 말은 하지만 때때로 단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곳에서 인테르나치오날레는 첼시의 세자루 아즈필리쿠에타와 개인적인 계약에 합의했다. 그는 2년간의 계약에서 시즌당 350만 유로의 순연봉을 받게 된다. 이적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첼시의 주장인 아즈필리쿠에타가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오른쪽 수비수로 자주 사용됐다는 점이다. 인터는 덤프리스, 다르미안, 자노티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그 자리에 이미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아즈필리쿠에타를 중앙 수비수로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그들은 이미드 브리즈, 에이서비, 바스토니, 알레산드로 폰타나로스를 포함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인테르 밀란이 아즈필리쿠에타를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많은 선택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최신 이적 소식은 벤피카가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보도한 대로 엔젤 디 마리아와 자유 이적 계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디 마리아가 은퇴를 앞두고 재결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벤피카에게 이적은 적합하지 않다. 구단은 라파, 네레스, 안드레아스 슐데루프가 이끄는 강력한 윙어 라인업을 갖추었다. 이적 시장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내기 위해 젊은 인재의 육성 및 수출에 주력하는 추세인 만큼 젊은 선수에 대한 투자는 벤피카의 전략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깐 또 다른 이적이 우리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코너 코디는 레스터로 이적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놀랄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 순간 레스터는 울프스의 수비수를 노렸다. 이 협정은 75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레스터의 승격에 따라 1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은 왜일까요? 레스터는 우트파이스, 소타르, 베스테르고르, 조니 에반스와 같은 강력한 수비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수비 라인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섬세한 팀이 공수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강력한 공격 라인이 그라운드에서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코디와 같은 다른 수비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레스터가 왜 수비수를 더 원했을까 궁금해하던 중 우리는 정말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조던 픽포드는 다비드 데헤아가 잔류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픽포드는 에버턴에서 중요한 선수였으며 그들이 강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그는 구단에서 경기하는 동안 몇 가지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픽포드는 29살이고 골키퍼로서는 노년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젊고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골키퍼들이 있다. 유나이티드는 오나나, 바트 베르브루겐, 디오고 코스타와 같은 선수들을 지명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가 젊고 재능 있는 선택보다는 픽포드를 선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콜라트 라이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점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캔미치, 고레츠카, 그라벤베르, 그리고 지금은 라이머와 같은 많은 선수들과 함께 중앙선을 이루었다. 그들은 또한 게레루가 그들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에른은 이적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있다. 그래서 3명이 그 자리에 있는 8번 주로 뛰는 다른 선수와 계약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 물론 라이머도 오른쪽 수비수로 뛸 수 있었지만 마자라오이 감독의 경기력에 불만을 품고 듀엘은 모로코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이적 사건들은 정말 이유가 없다. 이미 과중한 포지션의 선수들과 계약하는 것부터 더 나은 선택을 무시하는 것까지 이러한 결정 이면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